북한이 도발을 했으니 알려주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도리어 하루 종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우리 민방위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죠. 뭐가 문제였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재난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두고 일단 메시지 내용이 부실했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서울시가 보낸 재난 문자를 보면 왜 위급한 상황인 건지, 대체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핵심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. 이 내용도 부실하지만 문자를 보낸 시점도 경보 발령 이후 9분이 지난 오전 6시 41분입니다. 예. 오세훈 시장은 과잉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과잉 대응으로 보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자, 그렇다면 일본과 비교해 보면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본 정부는 전국에 경보 발령 문자를 보냈는데요. 짧지만 경보를 발령한 이유와 대피할 곳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문자를 보낸 시간도 오전 6시 30분으로 서울시 문자보다 11분 빠르고 우리가 경계 경보를 발령한 시각보다는 2분 빠릅니다. 예,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시간이죠. 오늘 아침 우왕좌왕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부터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. 네, 우선 경보에는 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계 경보와 공격 시 발령되는 공습 경보 그리고 화생방 경보가 있는데요. 오늘 아침에 올린 건 경계 경보였습니다. 네, 이렇게 1분 정도 쭉 이어지는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상황에 따라 어린이와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고 밤이었다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불을 꺼야 합니다. 공습 경보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. 이렇게 물결 치듯이 3분 동안 울리는데 이럴 땐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.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라면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운전 중이라면 차를 세운 뒤 차 키는 꽂아두고 움직여야 합니다. 경보가 울리면 대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죠? 네, 간단한 식량이나 응급약품 그리고 옷 담요와 함께 정부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. 이 생화 공격 시에는 씻을 수 있는 비누가 필요하고 또 핵공격이라면 방사능 락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비옷도 요긴합니다. 무엇보다 이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반드시 명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. 이름과 부모 연락처는 물론이고 이 혈액형도 써두면 좋습니다. 이런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. 그럼 대피는 어디로 합니까? 네, 우크라이나 키우 주민들이 대피했던 방공호 기억하실 겁니다. 이 주로 지하철역이었는데요. 평소 지나가다가 이런 대피소 표지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 공습 때는 이 역이나 주차장 같은 지하시설이 안전합니다. 다만 이 생화 공격 때는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.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. 동네를 입력하면 시설 위치와 최대 수용 인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. 핵전쟁이라든지 공습이라든지 자주 활용되는 이런 매뉴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실제 지금 상황에 적합한지 정비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. 예,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군요. 예, 잘 들었습니다.